오늘은 임용고사 문제들 중에서 confidence interval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 2012년, 13년, 19년, 23년 이렇게 출제가 되었군요. 요거는 저 유튜브 비디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찍었기 때문에 요 나머지 4개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을 보면 이게 항상 출제되는 건 아니고 좀 뜨문뜨문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풀어보죠. 오케이, 이 문제인데요. 오케이, 자연계 수험생이 64명, 인문계 수험생이 9명을 임의로 선택해서 수리 영역의 점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연수 수험생은 평균이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는 이렇고 인문계는 이렇게 됐다. 자연계와 인문계에 응시한 수험생 전체의 수리 영역 점수가 각각 정규분포를 이뤄다고 가정하여서 두 집단의 평균 점수를 추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연계, 인문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의 전체 파퓰레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계 파퓰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하기를 자연계 파퓰레이션 점수가 노멀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의 평균이 어떻게 될 건가, 분산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게 관심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평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샘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샘플 사이즈는 64명을 뽑았다는 거고요. 인문계도 쓸까요? 인문계는 자연계만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64명을 뽑았고 그것의 샘플 민이 48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6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n이 9명이죠. 굉장히 작게 뽑았네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x바와 s 그러겠습니다. x바는 42점, s는 7.5점.
그래서 요 자연계 파퓰레이션의 평균, 인문계 파퓰레이션의 평균, 자연계에서 이렇게 했고요. 인문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보면 이게 무슨 시험 문제였나요? 수리 영역에 대한 점수를 확인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보면 일단 자연계가 평균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리 영역이니까 당연히 자연계가 좀 시험을 잘 보겠죠. 그리고 샘플 베리언스가 이쪽이 작아요. 그 얘기는 좀 더 폭이 적다. 여기는 좀 폭이 넓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48이고요. 5.6 정도 되고 이렇게 이게 자연계의 분포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인문계는 42 정도 되고 폭은 좀 더 넓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평균 점수를 자연계 수험생의 전체 수리 영역의 평균 점수를 신뢰도 95% 구간으로 추정하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를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 자연계 파퓰레이션이 있고 가정하기를 정규분포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95%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을 뽑았고요. 그래서 X바가 48이고 S가 5.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바는 정규분포가 될 거고 X바는 정규분포가 될 거고요. 평균은 뮤가 될 거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 됩니다. 그 얘기는 X바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이게 표준 정규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95% 확률로 여기가 95% 확률로 되는 게 여기 1.96일 겁니다. 마이너스 1.96 한번 확인을 해보죠. 1.96 여기 지금 요게 0부터 g까지거든요. 그러면 1.96 하면 요게 0.475인데 요거를 더블 하면 475 475를 더블을 하면 95%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0.475예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 하면 95%가 되겠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이렇게 될 확률이 95%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시그마는 여기서 s로 대치를 합니다. 하면 여기 인터벌이 생성이 될 텐데 이 인터벌은 뮤를 포함할 확률이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샘플을 뽑았는데 이 샘플을 이용을 해서 이 인터벌을 구성을 하면 뮤가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성을 하면 뮤가 들어갈 확률이 95%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뢰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게 뮤를 포함할 확률은 0이거나 1입니다.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x바는 여기 4.48이고요. 1.96 시그마 스퀘어 대신에 s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5.6의 스퀘어 그리고 n은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5% confidence interval for m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실제로 어떤 특정한 인터벌이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뮤가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프로세스를 리피트하면 95%의 확률로 뮤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한 인터벌은 특정한 인터벌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뮤가 들어갈 확률은 0이거나 1입니다.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건설하는 프로세스가 그 정도의 95%의 신뢰도가 있다는 거지 특정을 해서 우리가 만든 컨피던스 인터벌이 95%의 확률로 뮤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새우깡 공장이라고 그래 보죠. 새우깡 공장이 새우깡을 만드는데 불량이 날 확률이 5%고 불량이 안 날 확률이 95%라고 그래 보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새우깡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줬다 그러면 저 같은 새우깡은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니거나 그렇습니다. 그 새우깡을 만드는 그 공정 자체의 신뢰도가 95%라는 거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든 새우깡이 불량일 확률이 5%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지만 요 컨피던스 인터벌이 뮤를 포함할 확률이 95%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건설하는 그 공정의 컨피던스가 95%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T분포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성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하면 좀 전에
비교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연계 학생이고요. 그래서 여기 샘플을 뽑았고, 그러면 x바 마이너스 뮤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요게 표준정규 분포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시그마 대신에 s로 대체를 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샘플링을 했고요. 똑같은 노테이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s로 대체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요걸 s로 대체를 하면 요거는 t 분포로 근사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요걸 s로 바꿨으면 요거는 t의 n-1인데요. n이 크면 요건 g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의 값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confidence interval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s 오버 스퀘어 루트 n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데 요거 계산을 할 때 g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 스타라고 보통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t 스타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포가 t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이 작을 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 스타를 어떻게 구했냐 하면, 여기가 g 스타 마이너스 g 스타 할 때 여기가 95%, 여기가 아까 0.475였습니다. 그러니까 t 분포에서도 동일하게 t 스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여기가 0.475가 되게, 이 t 분포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입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그러니까 요 n-1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샘플 사이즈가 9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8인 경우에 봐야 되고요. 여기서는 테일 분포를 줬군요. 그래서 여기가 0.2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025, 2.5%, 여기가 0.025%. 오케이,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8이고요. n이 9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인 8이 되고요. 95%의 컨피던스 인터벌이니까 이쪽은 2.5%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되고, 그래서 2.306을 사용해야 되군요. 그래서 여기가 2.306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평균이 42점, 42점, 시그마가
7.5 n은 9가 되겠습니다. 아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균이 48이었죠. 평균이 48, 그다음에 S는 5.6, N은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n이 작을 때는 t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n이 크면 g 분포를 사용해도 된다 하는 거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 계산할 적에 요게 n-1이 돼야 됩니다. 예, 요거는 모어레스 스탠다드한 문제네요.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제가 보기에는 스탠다드한 포맷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2012년 문제네요. 오케이. 정규 분포인 n이 두 개 있고요. 정규 분포가 두 개 있고 독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집단 X에서 n을 n개의 샘플을 해서 X바를 계산하고, 모집단 Y에서 n개, 똑같은 n개를 뽑아서 Y바라고 그랬고, 모평균의 차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의 길이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4.9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population 1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population 2라고 그러겠습니다. 둘 다 노말이고요. 평균은 모르는데 신기하게도 분산은 알고 있군요. 분산이 에스티메이트 하기가 더 어려운데, 어쨌든 미1, 미2는 모르고, 하지만 놀랍게도 분산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뮤1 빼기 뮤2 요거에 95% confidence interval을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을 n개를 뽑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평균을 x바, 여기에 모평균을 y바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x바, y바를 이용해서 이걸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리즈너블 하겠죠. 그러면 요거의 평균은 뮤1 마이너스 뮤2 이렇게 될 거고요. 분산은 시그마 1 스퀘어 n1 플러스 시그마 2 스퀘어 n2 이렇게 될 겁니다. 분산이. 그런데 이게 36이고요. 이게 64예요. 그리고 n1, n2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n이고 이것도 n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니까 스퀘어 루트 36 플러스 64에 나누기 스퀘어 루트 n 이렇게 되겠군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95% confidence interval이라 하면 뮤일 때 95%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거는 x bar 플러스 마이너스 1.96 s 스퀘어 루트 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1.96에 요거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5% confidence interval for mu고요. 이게 95% confidence interval for mu1 minus mu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95% confidence interval의 길이가 4.9일 때 n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인터벌을 보면 센터가 이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요만큼을 한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요만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2 곱하기 1.9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9라는 거죠. 4.9. 예, 그래서 요 n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모레스 스탠다드한 문제네요. 예. 컨피던스 인터벌을 크리에이티브 관련돼서 크리에이티브하게 문제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13년도 문제군요. 어느 지역에서 300명을 뽑았고요. 영양제를 주 2회 이상 복용하는 사람이 180명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120명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 지역에서 영양제를 주 2회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population이 있고요. 그냥 주 2회 복용하는 사람을 1, 그렇지 않은 사람을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population에서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 2회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population에 있는 사람들은 베르누이 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P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여기서 300명을 에스티메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주2 300명한테 각각 물어보는 거예요. 주 2에 복용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래서 180명이 복용을 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X바는 보통 P햇이라고 표시하는데 P햇은 300명 중에 180명이 Yes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P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P 해시라는 건 결국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P 햇은 평균은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P 1-P 오버 N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좋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로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때 이게 가능한지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억에 의하면 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엠피리컬한 겁니다. 얘는 티피컬리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때 한 20인가 30 정도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P 해시 5보다 커야 되고 N1-P 해시 5보다 커야 됩니다. 이건 확실치 않은데 구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요게 theoretical result인데 요 P를 typically P has로 replace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typically 요 조건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것도 P를 모르기 때문에 P has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좀 커야 되거든요. 저 기억에는 30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룰 오브 썸이 20인가 30이거든요. 저 기억에 오케이. 30이 커먼 룰이군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고 요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한번 문제로 돌아가죠.
그래서 99%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그러면 이 경우에 99% confidence interval은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g star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인데 시그마 보통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인데 요 시그마가 p 1-p 해시고요. 이것도 보통은 s로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g star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p hat은 300명 중에 180명이죠. 요게 들어가는 거고요. G스타만 아이덴티파이 해주면 되는데 여기 2.58이라고 써 있네요. 예, 2.58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G스타라는 게 여기가 G스타 여기가 1 네거티브 G스타 그러면 여기가 99%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떤 지역 고등학생들의 몸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죠. 이거는 그러면 남녀 공학이 아닙니다. 남학교든가 여학교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포가 남학생들이 더 나가죠. 그러니까 남녀 고등학교라고 그러면은 정규 분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두 군데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남자 고등학생이든가 여자 고등학생이든가 고등학교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시그마는 안 해요. 그래서 뮤는 모르고 시그마는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36명을 했고 그것에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요거를 요렇게 되는 C를 찾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파퓰레이션이 있고요. 이렇게 노멀 뮤는 모른다고 그랬고 분산은 9 스퀘어라고 그럽니다. 신기하죠? 시그마를 모르는데 뮤는 알아요? 뮤는 모르는데 시그마는 몰라요. 그래서 뮤를 알기 위해서 샘플링을 했고 n이 36이고요. x바 그거에 x바라고 그랬을 때 이게 0.1이 될 C를 일단 구하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x바 빼기 뮤 오버 시그마가 9죠.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이게 표준정규 분포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10%가 표준정규 분포에서 10%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를 G 스타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5%, 여기가 90%. 오케이, 그렇게 되는 G 스타를 찾아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써 있네요. G 스타가 여기가 요거보다 작을 확률이 95%. 그러니까 여기가 95%라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G스타는 1.6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64, 1.64가 될 확률이 90%라는 얘기고요. 컴플리먼트 쓴 거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1.64 곱하기 요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스퀘어 루트 n. 샘플 사이즈가 36명이군요. 그래서 여기다 36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6명의 표본으로부터 관측된 표본 평균 값이 60일 때, 오케이, x바가 60이에요. x바가 60일 때 90% 신뢰 구간을 건설하라. 오케이. 그러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스타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고요. x바가 지금 60이었고요. G스타는 90%에 대한 G스타는 1.64였죠. 1.64. 시그마는 알고 있어요. 9라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는 36. 이렇게 하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90% confidence interval for mu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문제는 요거 링크 따라가시면 제가 유튜브에 비디오가 있을 겁니다. 오늘 confidence interval 관련된 문제풀이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